안녕하세요, 이재호입니다. 오늘은 보슬보슬 봄비 같은 예쁜 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따뜻한 커피나 차 같은 거 함께 하면서 이야기하기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특별히 여행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슨 거창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주변에서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여행이 너무나 좋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여행 갔다 온 경험들이 소중한 자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갔다 와서 항상 여행을 또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옆에서 볼 때에도 그만큼의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저렇게 또 다니는 거 보면은 정말로 여행에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 여행이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다르게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여행에서 없는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라든지 새로운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배울 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기대했었는데 전혀 배우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정확히 꼬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지금 찬찬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여행은 제 여행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 생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계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설레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일본 여행, 특별히 오사카 여행에 관련된 네이버 카페에 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온 후기들을 거의 다 모조리 읽어봤어요. 그래서 후기들을 꼼꼼히 읽어서 어떻게 해서든 이 4박 5일 시간 동안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1분 1초라도 귀중한 경험을 하고 오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후기들을 읽어보니까요, 대부분 여행 가서 경험했던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은각사라든지 오사카 성이라든지 아니면 도톤보리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몇 군데 이렇게 관광객들이 가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그곳을 크게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사람들이 이곳만 이렇게 자주 갔던 이유는 여기가 검증돼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행이 처음인 저한테는 그 사람들의 이런 후기라든지 계획표를 꼼꼼하게 짜면서 하루 일정을 정말 빡빡하게 그렇게 짰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행을 갔는데 기대했던 것처럼 저한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 도착했는데 뭔가 언어는 일본어가 들리는데 그냥 한국의 또 다른 곳에 온 기분이고, 블로거들이나 카페 글들에 나오는 관광 명소들 찾아가 봤는데 오사카 성에 가서 제가 무슨 감동을 받겠어요. 금각사에 가서 제가 무슨 감동을 받겠어요. 카페 글에서 봤던 사진의 모습들이 실물로 본다. 근데 그게 뭐 so what? 저한테는 아무런 감동이 없더라고요. 이제 한 이틀 3일째쯤 되니까 조금씩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3일째인가 4일째였던 것 같아요. 그때 빛의 교회가 오사카 주변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싸이월드에서 한참 이렇게 유행했던 교회 사진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겨져 있던 사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은 곳이 오사카 근처에 있는 교회라고 알게 된 거예요. 안도 다다오라는 사람이 지은 빛의 교회라는 곳인데요. 이 사실을 알고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저는 이 교회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왜냐면 그 교회 사진 찍은 것이 정말로 저한테는 인상 깊게 보였어요. 두 눈으로 한번 꼭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근처라고 하지만 그냥 온전히 하루를 이렇게 다 비워야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더라고요. 정말로 한적한 외곽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같이 이렇게 기독교 관련된 사람들 외에도 건축학과 사람들이나 디자인학과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끔씩 이렇게 방문한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안도 다다오 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 디자인 쪽에서 좀 유명한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건축 양식 같은 거를 보려고 그쪽 관련 전공한 사람들이 종종 방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에도 한국에서 온 3명, 4명 정도 되는 대학생 그룹이 거기를 보러 왔었어요.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그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고 하는데, 오히려 뭐 금각산이나 뭐 아니면은 오사카 성이나 뭐 그런 데 돌아다녔던 것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 빛의 교회에 방문했던 게 저한테는 더 큰 경험이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경험입니다. 가서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경험했다거나 아니면은 큰 배울 점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싸이월드에서 정말로 인상 깊게 봤던 그 사진 속 장면을 제가 직접 와서 목격하게 되고 만져보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빛이 뜨는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해가 뜰 때 빛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멋진 구조구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하게 되고, 교회 전체가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서 정말로 예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뭐 유명하다는 관광지나 뭐 신사이바시에 있는 맛집이라든지 이런 데 막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전혀 의미 있지 않았고, 정말로 돈이 너무 아까웠고, 다녀와서 남는 거는 정말 그 빛의 교회 갔던 거 딱 하나 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여행은 내 여행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여행 가는 게 너무 설레고 호기심에 가득 차 있어서 실수 안 하려고 이 사람 후기, 저 사람 후기, 유명하다는데 또 맛집, 또 사람들 한 번씩 꼭 가봤다는 유명한 여행 장소 뭐 이런 데를 돌아다녔지만, 그게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본 역사에 대해서 문외한 제가 일본 역사박물관 가서 무슨 의미 있는 일을 찾겠어요? 제가 불교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공부는 하긴 했지만 관심이 크게 없는데 금각사에 가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얻었던 교훈은, 여행은 내가 의미 있는 곳에 갔을 때에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사카 여행 짰을 때 나한테 의미가 있지도 않는데 남들 다 가봤다고 하니까 그 여행 계획에 넣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계획에 넣고,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고 하니까 계획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검증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고 실제로 가서 먹고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데로 다 다녀봤는데 전혀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거기에 들였던 돈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던 빛의 교회를 가서 보고 왔을 때에는 온전히 그거 보러 갔다 오면서 하루를 다 썼지만 너무나 의미 있었고 아직도 기억에 남고, 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갔던 경험이 아직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저랑 비슷한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이 여행지가, 내가 들리고자 온 이 맛집이, 이 음식점이, 이 도시가, 이 관광 명소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마냥 가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여기 의미를 두고 가고 싶어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갖는 것에 여행지를 선정해서 여러분들 자신만의 여행지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행 계획하시면은요, 많은 요즘엔 유튜버들이죠. 유튜버들이나 블로거들, 인터넷 정보들 많이 찾아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정해져 있는 패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항공사에서 어느 항공 경로를 이제 오픈을 하고 취항을 하기 시작하면 그 경로에 사람들이 많이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유명한 그런 블로거들이나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 초대해서 거기에서 개발한 관광 상품들을 경험하게 해서 인터넷에 올리도록 홍보를 하거든요. 어떤 레저 액티비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하고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 나름대로의 어떤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해요. 물론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장소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의미 있는 곳을 찾으란 얘기예요. 근데 저처럼 그런 것에 관심을 전혀 두지도 않고 또 의미도 못 찾는 사람들은 그런 글들이나 그런 소개에 현혹돼서 갔다가 시간과 돈이 아깝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로 여건이 된다면 그런 블로거들이 추천하는 관광 명소 말고 그 지역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컨택해서 가서 그 사람들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보고, 그리고 거기 교회나 아니면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대하고 교회를 또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다 보면 그게 더 우리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고 더 많은 배울 점들을 보고 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까지 비 오는 날 저의 정말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그냥 따라서 했던 후회스러운 그런 여행 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정말로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남들이 추천한다고 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다 정말로 내가 좋고 나한테 의미를 갖는 일을 찾고 그걸 하는 게 정말로 내 인생에 또 만족감, 또 보람을 느끼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남들이 좋다는 것, 남들이 하라는 것, 남들이 검증됐다고 하는 것들, 추천되는 길들, 물론 그런 길들이 자기가 의미를 둘 수 있고 자신한테 맞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자신이 의미도 두지 못하고 자기에게 맞지도 않는데 억지로 간다면 그것보다 더 허무한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삶의 여정에도 항상 여러분들이 보람을 찾고 만족하시는 삶의 요소들을 잘 찾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후에 보슬보슬 오는 비를 보고 여러분들과 수다를 떨고 싶은 이지호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